해외 쪽에서 한국 쪽을 직구를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네. 좀 많이 구축해 주는 게 어떻겠나. 알리익스프레스라는 게 네. 알리바바 안에서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중국에 있는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모델들을 갖고 그냥 앱을 전 세계에 좀 깔아갖고 한국 제품들을 직구를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한번 더 구축해보는 건 어떻겠느냐. 네. 네, 오늘은 유통시장 빅뱅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국내 유통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경쟁이 치열한데요. 쿠팡 같은 경우에 수년간 적자를 보다가 올해 드디어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과 함께 유통시장 지금 경쟁 상황, 여기에 또 중국 유통시장도 지금 한국에 급격히 지금 시장을 넓혀가고 있어가지고 아주 뭐 춘추 전국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시장 분석과 함께 투자 전략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을 위해서 그레너리 투자자문의 이완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유통시장에 대해서 네. 집중 진단을 할 텐데 또 중국 또 유통업체들에 대한 또 전문 또 견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비교해가지고 네. 이제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 자, 일단 쿠팡 네. 간단하게 14년 만에 흑자 네. 전환이 됐는데 네. 그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참 고생 많이 했죠. 네, 14년 만이죠. 14년을 참았어요. 네. 이게 뭐 웬만한 창업자들은 할 수 네. 없는 일이죠. 네, 그리고 사실 유통이라는 게 그렇게 마진이 좀 박한 곳이거든요. 네. 예, 그런 데서 이제 흑자를 10원 했다. 따먹기죠. 10원 네, 따먹기. 10원 따먹기인데 일단은 다른 것보다 로켓 배송이 네. 이제 가장 큰 효과를 본 것 같아요. 네. 예, 신청하면 하루면 온다. 네. 그것도 일반 제품이. 네. 뭐 그다음에 여기에 멤버십으로 가입하면은 네. 배달료를 무료로 해주지만은 네. 결국은 5,000원 정도만 내면은 네. 이 멤버십으로 로켓 배송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쿠팡에서 이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쿠팡 플레이도 네. 같이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놨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로켓 배송에 대한 인기가 많아지면서 네. 이 부분에서 매출 증대에 아주 크게 증대를 했다. 네. 네, 그다음에 요즘 들어서 이제 쿠팡 플레이도 조금씩 이제 자리를 좀 잡아가려는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요. 재밌는 것들을 이제 많이 하면서 네. 그리고 이제 2030이 네, 맞습니다. 뭘 시켜 먹다가 네, 시켜 먹다가 시켜 먹다가 쿠팡 플레이도 보고 네. 이제 쿠팡 이츠를 시켜 먹다가 네. 쿠팡 플레이 보고 그 상품을 잘 네. 만들어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쿠팡 플레이가 집중을 최근 들어서 이제 스포츠 중계 쪽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지금 젊은 최근에 분들한테 뭐 바뀐 것 축구도 같아요. 뭐 이렇게 보여주고 네. 하면서 국가 간 대항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괜찮은 옛날 이제 미드 드라마들도 갖다가 좀 깔아주고 있고. 결국은 이게 자본력이죠. 뭐. 그렇죠. 자본력. 맞습니다. 이게 뭐 소규모 업체들은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이 두 개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서서히 그동안 인프라를 이제 까는 비용들을 이제 커버하기 시작한 상황이 아닌가. 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로켓 배송은 뭐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뭐 새별 배송 그렇죠? 이마트가 새벽 배송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긴 다시 신선식품이거든요. 이제 먹는 것들인데 먹거리 위주인데 로켓 배송 같은 경우는 먹거리가 아니라 일반 제품을 하루 만에 보내준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들었다고 보는데 그게 이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거의 혁명적인 데다가 네. 한국이니까 또 가능했던 가능하죠. 거고 네. 그리고 막대한 자본을 아주 그냥 그 모세혈관 인체에 그냥 쫙 퍼지듯이 그렇죠. 네. 대한민국의 물류망을 맞습니다. 완전히 석권을 하면서 네. 지금의 이제 14년 만에 그렇죠. 이제 흑자를 지금 이뤄냈는데, 자 이제 흑자를 한 것보다도 중요한 거는 자 쿠팡이 이제 국내 그 시장 1위 자리로 이제 등극을 했는데 그렇죠. 네.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가 사실 중요합니다.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일단 저는 지금 경쟁 상대가 사실 국내에서는 잘 없어 보여요. 네. 눈에 잘 보이지가 않아요. 네. 뭐 이마트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왜냐하면 해당 물류 서비스 시스템을 이렇게 구축하기가 네. 어떻게 보면 거의 아까 얘기했듯이 거의 모세혈관 하듯이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것을 똑같이 하지 않는 한 네. 쿠팡하고 경쟁하기는 쉽지가 않아 보여요. 네. 네, 그렇다고 보면은 당분간은 일단은 경쟁사들도 현재 상황에서 적자를 참고 투자를 할 수 있느냐, 네. 그건 쉽지 않아 보여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렇게 막대한 투자를 그렇죠. 경쟁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다. 거의 한 몇 년 전에 이제 사실 숨 넘어가기 직전에 네. 사실 이제 손정희 회장이 큰 자금 쏟아 부었잖아요. 네. 사실 그게 이제 가장 큰 이 터닝 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네. 네, 거기에서 힘을 얻어갖고 네. 이 시스템을 결국 마지막까지 구축을 하고 네. 이제 흑자로 이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네. 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좋아요. 구독.
쿠팡이 흑자로 이제 전환됐고 네네. 국내 시장에서 이제 유통 시장에서 1위로 계속 유지를 할 것 같다 이제 전망을 해주셨는데 문제는 주가가 네, 그렇죠. 주가가 쿠팡이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는데 네, 네, 사실 맞습니다. 공모가 당시 그 기준으로 따지면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고 네, 네. 투자하신 분들은 뭐 물린 분들도 많이 있고 네, 네, 맞습니다. 앞으로 전망도 지금 뭐 주가가 쭉쭉 올라갈 것 같지도 않고 네, 그래서 이제 기업의 상황은 좋아지는데 네, 네. 투자 차원에서는 암울한. 네, 그렇죠. 그 어떻게 됩니까 투자 전략적으로? 투자 전략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제자리를 찾아간다. 주가가 이게 맞다. 제자리. 예. 그러니까 지금 반토막 난 게 제자리라는 제자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초기에 뉴욕 증시 상장을 할 때도 이미 고평가 논란이 있었어요. 적자라는 회사가 네. 공모가 35달러에 들어갔거든요. 사실은요. 네. 그리고 뭐 올라가고 나서 잠깐 이제 뭐 그 효과가 있어갖고 뭐 65달러, 뭐 70달러까지 잠깐 그냥 반짝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일단 이제 자기 밸류에이션을 찾아가야 되죠. 네. 찾아가는 과정이고요. 지금 일단 EPS가 이번에 0.75달러까지 흑자가 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제까지 18달러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박스권에서 이제 상단을 올라왔는데 이제 흑자라든지 EPS 이제 플러스라든지 여기다 밸류에이션도 지금 보면 한 P가 한 25배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네. 뭐 유통업체 중에서는 뭐 정상이죠, 이 정도가. 네. 그다음에 PBR은 8.3배로 아직도 높아요, 사실은요. 네. 그렇다면 이런 것까지도 감안을 하고 본다면은 그다음에 영업 마진율이 뭐 그렇게 높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한 5.58% 정도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보통 그 유통업체들이 갖고 하는 그런 영업 마진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필이면은 미국 주식 시장에 이게 상장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미국에 있는 유통업체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미국 유통업체들은 보통 영업 마진율이 8에서 10% 정도가 나거든요. 높네요. 높습니다. 거기는 사이즈가 크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객단가가 높아서. 그렇죠. 객단가를 되게 싸게 제품을 확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문량이 처음부터 우리나라 잘해봤자 뭐 100만 개 하는데 이쪽은 뭐 2억 개, 3억 개를 주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단가부터 낮춰서 하고 파는 가격은 같기 때문에 결국 이쪽 유통업체들은 영업 마진은 크게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크게 잡지 지금 못해요, 사실은. 그렇죠. 일단 사이즈가 아직, 미국 그렇죠. 사이즈는 아니니까. 아직 소비 시장이 이렇게 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이라면 가능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제 PBR이 8.3배란 말이에요. 높아요. 영업 마진율이 이제 5%밖에 안 나. 이거 국내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유통업체들을 경쟁하기에는 사실 메리트가 없다라고 봐야죠. 자, 네. 그러면 어쨌든 반토막난 물론 이제 투자하신 분들한테 좀 죄송하지만 네. 반토막난 현재 주가가 적정 주가 수준이라고 보고 일단 여기에서 흑자로 전환됐기 때문에 한번 이제 박스권이 상단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앞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네. 그런 그 목표가 내지는 네. 상단 그 박스권이 상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네. 그런 가능성과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계속 기다려야 된다는 거네. 기다려야죠. 네. 장기간. 그렇죠. 지금 보면 거의 한 2년 동안 한 15달러에서 20달러 정도 요 박스권을 계속 유지를 해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흑자로 전환되면서 다시 이제 박스권 상단에서 한번 기존 박스권을 벗어나서 새로운 박스권을 만들려는 준비는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느낌은요. 그렇다고 보면은 조금 더 기다려. 이제 뭐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뭐 사실 그때 누가 말렸어도 이제 사실 분은 사셨던 거고 애국심으로 애국심을 사실 분들도 많았고 왜냐하면 많이 말렸거든요. 사실 주변에서는 잘못하면 이제 뭐 저희 소프트뱅크 뭐 이익 창출에 도움이 되는 것밖에 안 될 수 있다 얘기를 했는데 뭐 그래도 그때 사신 분들은 좀 한 번 더 기다려서 조금 더 시간 좀 갖고 기다려 보는 것은 어떻겠는지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좋아요. 구독. 자, 지금 우리나라 유통시장이 지금 이마트하고 뭐 경쟁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뭐 롯데쇼핑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네. 중국하고 경쟁하는 시장이 돼버린 것 같은 네,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알리테무가 진출을 해가지고 그렇죠. 네. 또 유통망 시장을 빠르게 잠식해가는 그런 느낌인데 맞아요. 네. 새로운 경쟁자들 그것도 중국의 경쟁자들이 와서 쿠팡이 이런 또 경쟁을 뿌리칠 수 있을 것인가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써봤어요. 네. 알리페이도 알리익스프레스 쓰고 역시 테무도 써보고 중국을 좋아하시는군요. 한번 해봐야 되니까 써봤는데 저걸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서 중국을 처음 안 맞는다는 얘기를 처음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은 배송이 한 10일이 넘게 걸려요. 널 시키면 네, 왜냐면 직구잖아요. 네. 해외에서 이제 와야 되니까. 아직 여기 물류센터가 그렇죠. 없어요. 체계적으로 안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만약에 물류센터가 들어오려면은 한국 법인을 새로 만들어야 되죠.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당장 직구 시스템으로 가기에는 쿠팡을 따라갈 수는 없다. 네. 그리고 이제 해외 직구를 했을 경우에 이제 세금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렇죠. 면세 제품 막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많이 못 사요. 많이 못 사게 됩니다. 그리고 신선식품 이런 것들은 사실 주문하는데 의미가 없어요. 여기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산이 오는 거야. 중국산이 오잖아요. 이걸 어떻게 먹어요? 네? 가격은 분명히 싸요, 애들이. 왜냐면은 객단가가 싸잖아요, 애들은요. 예, 그걸 갖고 하기 때문에 싸게 줄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시스템은 중국 시스템 한번 써보니까 이 시스템은 지금 한국 사람들한테 택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일단 공산품은 네. 장기간 기다려가지고 그렇죠. 싸게 받을 수 있는 뭐 그거는 있을 수가 있겠는데 네. 전반적인 모든 상품에 있어서 그렇게 장기간 기다리는 게 뭐 경쟁력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 싸다고 해서 제품이 제가 온 걸 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많이 허접해요. 네. 그 가격 네. 가격 수준. 그 가격도 비싸다 할 정도로 예, 많이 허접합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쇼핑몰 그 쇼핑 매체들 그 가격보다는 낮은 단가로 대부분 형성됐을 거예요. 그것도 반 가격 정도 형성이 돼 있는데 물건 받아보면은 실망을 대부분 해요. 저는 사실 안 써봐서 네, 모르겠는데요. 네. 굳이 뭐 제가 알리템을 저는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네. 마음에 드는 것은 애들 장난감. 저기 자동차 이렇게 전기 자동차. 어차피 중국산을 우리가 해가지고 사는 경우가 그건 많이 다 있어요. 한국 썼다 중국산 쓰니까 그다음에 드론 같은 거 싼 거. 네. 그건 조금 경쟁력 있어요. 근데 오래 기다려도 상관없는. 네, 근데 나머지들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느낌이 확 들어요. 네. 그래서 이박이 볼 때는 어쨌든 알리테무가 이제 한국의 유통시장을 지금 공략을 해오고 있지만 쿠팡 입장에서는 경쟁 상대가 안 된다. 지금 뭐 이벤트 기간이라 좀 많이 한번 접속을 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접속하고 나서 많이 이탈을 추가적으로 더 사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느낌이. 접속해보고 이탈한다. 네, 저도 일단은 자꾸 문자 오는데 굳이 뭐 더 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네. 네. 자, 그럼 알리테무의 네. 그 공략은 뿌리칠 수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얘들이 한국에다가 현지 법인을 만들어 갖고 하지 않는 한 쉽지 않다. 네.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발표를 다 했잖아요. 하겠다고 하는데 뭐 유통 물량 갖다 놔도 중국산 제품이 들어오면은 그 다음은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람들이. 네. 알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쿠팡이 지금 뭐 쿠팡 이츠로 대히트를 쳤어요. 그다음에 네, 그렇죠.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쿠팡 플레이가 네. 상당히 지금 요즘 많이 컨텐츠적으로 좋습니다. 네, 네. 빠르게 빠르게 올라옵니다. 시장을 지금 막 파고들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문화 콘텐츠 산업이 우리가 또 강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소비층도 두텁다고 볼 수 있고 네. 인구 대비.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또 쿠팡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가도 끌어올 수 있는 이런 계기로 보십니까?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아마존하고 비슷한 모델로 가지 않느냐. 아마존. 그렇죠. 예. 왜냐하면 쿠팡 이츠 같은 경우도 뭐 여기다가 배달시키면 또 편해요. 예. 그 다음에 쿠팡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보통 대부분 다 이제 쿠팡 그 로켓 배송 하시는 분들은 쿠팡 와우에서 이제 구독료 한 달에 5,000원 안 되죠. 4,900 얼마니까. 구독료 내고서나 이제 쓰잖아요. 이거 쓰시는 분들은 쿠팡 플레이가 무료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무료로 대부분 다 보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뭘 지금 사 먹으면 무료가 되는 셈이죠. 그렇죠. 그래서 쿠팡 플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구독료 내시는 분들은 없고 따로 대부분 다 이제 같이 쓰고 있는데 OTT 중에서 좀 뭐 TV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한국에서 계속 이제 OTT 쪽에서 조금 이렇게 쭉 끌고 올라가는데 처음에는 쿠팡이 뭘 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보면 지난번에 그 인기 끌었던 그 충청도 사투리 쓰고 했던 소년시대. 예, 잘하시네. 그 다음에 미국의 미드 같은 거 있잖아요. 프렌즈라든지 옛날에 한때 우리가 막 좋아했던 미드들을 다 또 이렇게 구독을 다 잡아놨더라고요. 근데 공짜로 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 들어서 쿠팡 플레이 쪽을 젊은 분들이 접속이 좀 많이 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플러스 돼갖고 거기에다가 스포츠 중계 쪽을 꽉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아세안 축구. 네. 아세안 AFC 뭐 이런 거 한국 축구 그다음에 뭐 독일 하고서나 뭐 저기 영국 축구도 이번에 지금 뭐 구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지금 얘기할 정도거든요. 그 정도로 본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문화 콘텐츠 쿠팡 플레이가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이야 이제 거의 대부분 다 무료로 쓰지만은 네. 일단 가입자 수 늘려놓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올리면 되는 거니까 네. 그렇게 아마존도 그렇게 했고 지금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넷플릭스가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모델로 간다 그러면 쿠팡이 새로운 모델 하나 붙잡하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좋아요. 구독. 쿠팡이 한국 시장은 뭐 문화 콘텐츠가 됐던 네. 뭐 쇼핑이 됐던 네. 뭐 쿠팡 이츠 먹거리가 됐든 간에 네. 장악을 했고 네. 앞으로도 장악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네, 맞습니다. 이와 같은 모델로 해외 시장을 이걸 또 해야 글로벌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게 계기가 될 텐데 해외 네. 시장은 없잖아요. 이게. 그렇죠. 아직까지 못 하고 있죠. 이게 지금 큰 과제고 네, 네. 그게 앞으로 네. 퀀텀 점프 성장을 하는데 네. 걸림돌이 될 걸로 저는 보는데 네, 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해외 나가도 네. 이미 시스템들이 구축되어 있는 회사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쿠팡이 그거를 뚫고 뚫고 나갈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오죽하면은 사실 중국 애들이 한국에 들어왔겠어요. 근데 지금 쿠팡 같은 경우는 뭐 미국 간다고 해서 뭐 도어대시를 이길 수도 없는 거고, 일본 간다고 해서 뭐 딱 이길 수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손정희 회장이 뭐 소프트뱅크가 뭐 일본에 진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사이즈가 커갖고, 한국 같은 데나 브랜치 하나 뭐 내릴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갈 수 있는데 그런데 쿠팡 같은 경우 한번 해외로 나간다 그러면은 한국 사이즈에 맞먹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이제 비용 적자로 또 가야 되는 거거든요. 막대한 걸 또 투자를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건 또 예. 외국이니까 더 간단한 건 예. 아니에요. 그리고 뭐 쿠팡이 갖고 있는 시스템을 해외에서는 카피하기 쉽거든요. 뭐 이 정도 카피할 수 있는 것은 어렵진 않거든요. 문제는 이제 돈이 문제인 거지.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쿠팡이 더 이상 이제 그 성장성을 끌고 가기에는 제가 봤을 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의 소비 시장이 커지지 않는 한은 쉽지가 않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쿠팡 플레이라든지 쿠팡 이츠 같이 이런 컨텐츠 쪽으로 조금 더 끌고 가면서 수익 모델을 다변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사실은 더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요.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봐서는 또 어떤 그 한계가 또 조금 있는 거네요. 그쵸. 따지고 봤을 때. 쿠팡 이츠 사실 배달 서비스는 뭐 해외가 더 잘 되는 것도 많고 중국 같은 경우. 근데 쿠팡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컨텐츠를 좋은 것들을 만약에 생산할 수 있다. 그렇죠? 한류의 컨텐츠를 좀 좋은 거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좀 해외 진출해 있는 컨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쪽으로 또 영역을 넓혀 나가면 또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그렇죠. 네. 어쨌든 유통시장 내에서만 볼 때는 성장은 하겠지만 아주 퀀텀 점프 성장하기는 또 한계점이 보이는 그렇죠. 네, 그건 보이죠. 네. 그렇게 이제 시장과 이제 업종이 분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결론적으로 국내 유통시장 또 유통업계 관련해서 투자 전략 뭘 또 유심히 봐야 되는지 꼭 쿠팡만이 아니라 뭐 이마트, 뭐 롯데쇼핑 전반적으로 어떤 시각으로 우리가 가져가는 게 좋은지 마무리로 말씀해 주시죠. 뭐 일단은 대한민국 인구가 줄잖아요. 소비 시장이 확실히 이제 축소가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한류 바람을 타고 해외 쪽에서 이제 쿠팡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직구 제품들이 조금 매출이 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제 쿠팡이 가야 된다 그러면은 쿠팡뿐만 아니라 이마트 마찬가지, 롯데쇼핑도 마찬가지고 이제 해외 쪽에서 한국 쪽을 직구를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좀 많이 구축해 주는 게 어떻겠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알리익스프레스라는 게 알리바바 안에서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중국에 있는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델들을 갖고 그냥 앱을 전 세계에 좀 깔아갖고 한국 제품들을 직구를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한번 더 구축해 보는 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소비자층을 이제 한국에만 한국에만 하지 말고 글로벌로 갈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쪽으로 조금 더 한번 진출을 좀 하면서 한국에 있던 한류 제품들을 좀 파는 그런 시스템들을 좀 구축해 보는 것은 어떻겠나. 좀 뭐 지금 이 상황에서 한국 자체적으로 소비 시장이 커진다라고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밖에서 좀 찾아야 되지 않겠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방향으로 갖고 갈 때 그게 한류에 관련되어 있는 화장품이 됐든 무슨 소비 제품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문화 콘텐츠 같은 것도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런 쪽으로 다 보면서 한번 글로벌로 안 되지만은 일단은 시도를 하면서
한번 문화 콘텐츠를 그렇죠. 포함한 네. 국산 모든 제품들을 제품들을 한번 네, 해외로 갔다가 쿠팡이 다 날라준다. 로켓 배송 로켓 배송은 힘들 것 같고요, 그렇죠? 미사일 쏘면은 거기 큰일 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기 때문에 로켓 비행기로 배송을 비행기로, 하는 네, 하여튼 그렇게 그런 느껴집니다. 식의 어쨌든 네. 해외 시장 네, 그런 진출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그건 같아요. 뭐 쿠팡뿐만 아니라 어떤 국내 뭐 네, 유통 맞습니다. 업체든지 간에 그런 방향으로 한번 모색을 해보고 또 그렇게 시도를 하고 해외 시장에서 어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실제 성과를 거두는 데가 있다면은 그렇죠, 아주 유망한 투자처가 네. 될 수 있겠네요. 네네. 좋아요. 구독. 자, 그래서 오늘은 유통 시장을 좀 간단하게 진단을 해드리면서 쿠팡을 중심으로 지금 업황, 그 다음에 앞으로의 전망, 또 투자 전략까지 이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참고로 보시고 또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레너리 투자자문의 이완수 대표 수고해 주셨고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